안녕하세요, 건프로입니다. 오늘은 장사를 해도 돈이 없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못 모으던 시기가 있었어요.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통장에 돈이 계속 없었던 그런 시절이요. 물론 지금도 많이 없지만 어쨌든 장사가 잘 안 되면 당연히 돈을 못 모으겠지만 평타를 치는데도 통장 잔고가 바닥인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 습관이 잘못되었더라고요. 돈 모으는 기술도 전혀 없었고요. 뒤늦게 깨달은 건 장사에서 번 돈은 월급과는 다른 개념의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이 1년 뒤에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를 불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래전 관련 영상을 2개 정도 올린 기억이 있는데 이때도 메일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덕분에 돈을 잘 모을 수 있었다고 말이에요. 이렇게 댓글로도 감사의 말을 전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이 영상들은 이 영상이 끝나고 나면 제가 링크로 띄워 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는 기술과 왜 급여가 아닌 장사로 번 돈은 그 속성이 다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적어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만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두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우선 무슨 돈이든 돈에는 다 속성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추천했었던 김승호 회장님의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마다 성질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받는 급여, 장사를 하면서 들어오는 돈, 길 가다가 주운 돈, 또 지인들에게 받은 용돈, 중고 물품을 팔고 나서 얻은 이익, 이처럼 나에게 수입으로 치부될 수 있는 돈들은 제각기 다 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 이걸 금융 분야의 어떠한 고리타분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업소 소득이니 저건 금융소득이니 하는 그런 거 말이에요. 이런 건 흔한 재테크 책을 보면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책을 통해 배우시면 되고,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의 속성에는 가장 대표적으로 비규칙성과 비확실성이 있어요. 여기서 제가 말하는 장사는 월 1천만원, 2천만원 이상씩 버는 연봉 1억 이상씩 소득을 올리시는 분들이 하는 장사가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자영업자 평균 소득 상위에 있기 때문에 이 속성이 부여되지 않아요. 그래서 돈마다 또 사람마다 부여되는 속성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이야기로 돌아가서 비규칙성, 비확실성, 이 두 가지는 반대로 규칙성과 확실성의 속성을 가진 돈보다 사실 많이 불리한 게 맞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급여 생활자들의 돈은 규칙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다음 달 25일에 300만 원의 고정급여가 들어오고 추가로 100만 원의 보너스가 들어온다는 걸 예측할 수 있어요. 아니 6개월, 1년, 2년까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규칙적이고 확실한 돈이죠. 하지만 장사의 돈은 규칙도 없고 확실하지 못해요. 당장 다음 달의 돈도 예측할 수 없어요. 게다가 나가는 비용까지 생각을 하면 그 변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져요. 그래서 저 역시도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지 못했어요. 이런 속성이 있는지 모르고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렇죠. 중요한 건 이 속성들만 잘 꿰고 있고 이걸 역이용하면 오히려 급여 생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 1, 2천만 원씩 소득을 올리는 자영업자들만큼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데도 돈이 없는 그런 지경에는 이르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돈의 속성을 파악하고 꿰뚫는다는 건 그저 마음속으로 내가 버는 돈은 규칙성이 없고 불확실하구나 하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역이용한다는 건 행동으로 옮겨야 비로소 속성을 무마시킬 수 있는 거고요. 일예로 매일매일 카드사에서 입금되는 돈, 그리고 요즘은 현금 거래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간간히 들어오는 현금 수입, 이걸 한번 이자로 환산을 해보면 급여 생활자보다 훨씬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이야 금리가 낮아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겠지만 급여 생활자는 딱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을 받지만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매일매일 입금이 되기 때문에 현금 순환이 빠르다는 걸 의미해요. 이 점을 잘 생각해보면 왜 옛날 시장에서 현금 장사만 하던 이 노련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그저 금고 안에만 저축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돈이 일을 하게끔 금융회사에 맡기거나 투자를 하는 거죠. 카드사들이 예전에는 이런 방식을 토대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이 이체되는 기간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니까요. 지금의 쿠팡이나 또는 모든 중간 결제를 하는 사업자들 역시 이런 식으로 돈을 굴리고 있고요. 여기서 이자보다는 습관의 변화로 돈을 모으는 예를 한번 더 들어보자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1일 적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보통은 은행에 월마다 적금을 하지만 1일 적금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금액이 빠져나가게끔 적금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 30만 원 저축할 걸 매일 1만 원씩 저축을 한다는 거죠. 요즘에는 매일매일 얼마를 저축할지 물어보는 금융사들도 있어요. 또는 알아서 1만 원에서 5만 원 사이의 돈을 빼가서 자동으로 저축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저축률을 높이기 위해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도록 문자로 적금 금액을 물어본다거나 잔액에서 1%에서 5% 사이의 금액을 자동으로 저축을 해준다는 거예요. 흡연자가 담배를 끊는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덩달아 이익이 되는 금전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전적이라는 게 내가 실제 담배를 끊어서 생겨나는 돈이 없다면 그저 하나의 이유밖에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일 적금을 통해서 돈을 모으는 방법이 한때 많이 유행하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면 하루 담배 한 갑을 피웠다면 하루 4,500원, 10년 1,600만 원 가량의 돈이 되는 셈이죠. 그런데 이게 내가 직접 매일매일 4,500원씩 입금을 하려고 하면 꽤 번거롭고 귀찮은 일이 돼요. 까먹는 날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이 출시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자로 얼마를 모을 건지 물어보기도 해요. 인간의 행동 양식을 파악해서 설계된 적금인 셈이에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저자 제임스 클리어라는 사람은 이런 습관을 신호, 열망, 반응, 보상으로 정의를 했는데 분명하게 만들고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며 하기 쉽게 만들고 만족스럽게 하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일일 적금을 해야 하는 신호는 이 영상이 될 것이고 영상을 보고 난 뒤에 매력을 느낄 것이며 하기 쉽게 인터넷 은행으로 바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보상은 당연히 실행에 옮겼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할 거고요. 이건 습관과도 상관성이 있지만 오히려 신호를 켜는 스위치만 발동이 된다면 목돈을 모으는 아주 자연스러운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저 하나의 아주 단순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말이에요.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이 내가 계획한 바대로 빠져나가고 아주 철두철미하게 계산되어진 방식대로 돌아간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대부분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를 못해요. 저도 그랬고요. 매월 30만원, 50만원, 100만원의 적금을 들었더니 적금이 나가는 그날에는 당장에 돈이 없었던 기억이 많아요. 이유는 이 돈의 속성을 모른 채 돈을 모으려고 했었다는 거죠. 반대로 급여 생활자들은 오히려 이런 일일 적금의 형태가 잘 안 맞을 수 있어요. 이유는 매월 정해진 예측 가능한 급여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계획을 세우면 굳이 하루하루 컨트롤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다만 장사로 벌어들이는 돈은 그 속성을 파악하고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런 장치가 필요해요. 시스템을 갖추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 돈을 쓰고 싶어 하고 맛있는 빵 냄새가 나면 들어가서 빵을 하나 집어들고 싶어 해요. 이건 본능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다만 장치가 있다면, 흔히 말하는 시스템이 있다면, 뇌 속에 이런 회로를 바꿀 줄 안다면 빵 하나를 사 먹지 않고 그걸 마음대로 빼쓰지 못하는 저 깊고 깊은 금융사의 금고에 맡기게 되는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누군가는 그깟 빵 하나, 커피 한 잔 너무 궁상맞게 살지 마라 라고 할 수 있지만 예를 든 것 뿐이기 때문에 너무 오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어느 한 소비자 단체에서 우리나라 4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나의 소비를 조금 더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어요. 충격적인 게 85% 이상이 소비를 줄여야겠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해요. 이는 우리가 소비를 하면서도 더 써야지라는 생각보다는 더 아껴야지라는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이 말인즉 쓰면서도 아껴야 한다는 마음이 크지만 아끼지 못하는 나와 늘 마주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매일매일 들어오는 돈의 속성을 잘 파악해서 시스템을 갖추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당장에 이틀 전에 판 100만 원이 통장에 딱 들어왔다고 해서 시원하게 술 한잔 사 먹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장사가 잘 된 그날, 혹시 그날도 맛있는 거 사 드시지 않으셨나요? 회사 단체 예약을 받아서 단체 배달을 받아서 일매출이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던 그날, 오늘은 내가 쏜다고 하면서 옆집 사장님과 고급 식재료로 만찬을 즐기시진 않았나요? 6개월 정도 장사를 해보니까 세금도 그렇고 외제차 리스도 할 만한 것 같아서 외제차 카탈로그 이렇게 알아보지 않으셨나요? 한 대 뽑진 않으셨나요? 이게 다 돈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저지르는 일들이에요. 마지막 외제차 리스의 예는 어제 제가 어느 한 분의 고민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린 실제 이야기예요. 올 1월에 오픈하셔서 수입이 괜찮아서 외제차를 리스하셨거든요. 지금은 위약금을 내야 할 판이고요. 어쨌든 이제 장사를 막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장사 1년차, 2년차 정도 되신 분들은 초반 6개월, 1년 정도 장사가 잘 된다고 발빠르게 확장을 한다거나 혹은 돈의 속성을 모른 채 돈을 모으려는 그런 실수를 범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적은 돈이지만 모으는 습관이 나중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아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습관이 잘 배지 않는다면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시길 바라면서 본프로 이만 들어갈게요.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조만간 라이브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